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가 비상인 가운데 서산에는 시간당 10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폭우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오산에선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흙더미에 파묻혀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신문은 내일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유학 문제는 사과했지만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이공개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을 두고 대법원이 당시 정책 결정자인 용인시장과 용역기관에 200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 투자 사업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충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비상입니다. 서산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충남 지역 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재난 문자 발송 지역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극한 호우가 내리고 있는 충남 지역이 현재 비상입니다. 긴급호우 재난 문자와 호우특보 모두 확대 강화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방재정보 기상 플랫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이후 현재 상황입니다. 주황색으로 보이는 곳이 가장 최근 내려진 지역인데요. 조금 전 새벽 4시 28분 충남 보령시 천북면 지역에 이렇게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지역에 시간당 72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충남 홍성군 지역으로도 5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내려졌고요. 예산군과 아산시 지역으로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된 상황인데요. 새벽 4시 3분 충남 아산 염치읍을 비롯한 8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데 이어서 4시 15분에는 아산 도고면을 비롯한 8곳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재난 문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시 16분쯤에는 예산군 덕산면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강우량이 현재 90mm 이상에 달하고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야외 작업이나 바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또 지하 공간으로의 출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때문에 산사태특보도 현재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사태특보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고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경보 단계로 한 단계 강화된 상황입니다. 또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주와 보령, 서산과 당진, 부여와 서천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대전 지역과 세종,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강한 비는 앞으로 충청 지역에 더 집중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 보실까요? 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에서 이렇게 강한 비구름의 띠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으로 두 갈래로 나뉘었던 비구름이 현재 비구름의 띠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충남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찬 공기가 강해지면서 비구름의 통로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충남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색으로 보이는 이 비구름의 띠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모이면서 이 지역에는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색으로 보이는 강한 호우구름은 시간당 50mm 이상, 100mm에 육박하는 강한 비를 뿌릴 수 있는 호우구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호우특보도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보 상황을 보시면 이 충남 전 지역에 대부분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이렇게 이 호우 경보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속해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 특히 충남에는 시간당 11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네, YTN에도 도로가 물에 잠기고 물건이 떠내려가는 등 많은 제보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제보 화면 함께 보시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충청권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충청권에는 밤사이 1시간에 11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밤새 폭우가 이어져서 산사태와 홍수주의보, 경보 등이 끊임없이 발령됐습니다. 비는 특히 충남 당진과 서산, 태안 등지에 집중됐습니다. 태안군은 새벽 2시 40분쯤 태안 시내 일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통제 중이라는 안내 문자와 함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면 대피해달라고 촉구했는데 현재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안시청 관계자는 서부시장 근처에서 한때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다며 비가 당시에 워낙 거세게 내리다 보니 물이 쉽게 빠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진 상황도 심각한데요. 새벽 3시쯤에 신평면 초대천에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었고요. 당진천 인근에서는 역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새벽 4시쯤에는 아예 당진천이 범람 중이라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제보 화면도 YTN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제보 화면 보여주시면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보자께서 새벽 2시 20분쯤 당진시 채운동 당진중학교 근처라며 보내준 화면입니다. 현재 도로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흙탕물이 가득 찬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여기 위치가 어딘지조차도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흰색 SUV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타이어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이 고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 공영주차장으로 추정되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도로가 완전히 잠겨서 깊이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주차된 차가 잠길까 봐 현장에 갔다가 찍은 영상인데 대피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진 채운동의 또 다른 현장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긴 한데 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계단 아래로 쏟아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차들이 주차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입니다. 실제로 이 주차장 안에도 물이 마치 계곡처럼 흐르는 모습을 지금 사진이지만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제보자의 가족들은 새벽 3시쯤에 방송을 듣고 자다가 일어나서 차를 빼러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이미 저 정도로 물이 들어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운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건 조금 전 새벽 4시 40분쯤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이 마티즈 크기의 차 한 대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성인 남성이 걸어다니면 배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였다며 도로가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물바다가 됐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다 보니 당진에선 정전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배감로의 한 아파트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이긴 한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에어컨 센서만 지금 켜졌다가 꺼졌다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우의 폭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 3시 정도부터 실제로 배감로 곳곳에선 정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게 전체 영상을 좀 더 부탁을 하긴 했는데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고 휴대폰도 충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장진시 대덕동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새벽 3시쯤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 통이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추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3시쯤이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천둥 번개가 뚜렷하게 화면에 계속 잡히고 있는 모습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도로가 흙탕물처럼 잠긴 가운데 지금 물이 철철 흐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서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새벽 3시 10분쯤 양유정 1로에서 찍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주차된 차들의 바퀴가 물에 잠겨서 조금만 더 잠기면 위태로운 모습이고요. 택시 한 대가 흙탕물에 가르면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옆으로 물살이 쭉 갈라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더 내렸으면 차들이 완전히 침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트럭이 앞으로 가다가 미처 앞으로 더 가지 못하고 뒤로 후진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산시 읍내동 호수공원 사거리 근처에서 제보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찬 물을 밀대로 이렇게 쭉쭉 밀고 있는데 제보자가 잠시 걸어가다가 이제 카메라를 밖으로 비추는 모습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밖을 비추자 마치 하천 같은 도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번개가 치는 모습도 곳곳에 확인할 수 있고요.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뒤 물살에 가르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가고 있긴 한데 바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가득 찼을지 걱정이 되지만 가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충청권에 쏠린 비는 천둥 번개를 동반했는데 이와 관련된 피해 신고도 있었다고요? 네, 새벽 1시쯤에는 충북 진천 광해원면의 한 공장에서 번개가 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이 번지지도 않았지만 보관하던 폐아세톤 탱크에서 불이 시작돼서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소방은 다만 신고자의 주장대로 번개가 화재 원인이 됐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비 피해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는 나왔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잠시 뒤 1시간쯤 뒤인 새벽 6시쯤에 밤사이 피해 상황을 집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밤 11시에 발표한 호우 대처 상황 보고가 가장 최신인데 이 자료를 보면 오산시에 발생한 사고 외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 저희가 제보 영상 충분히 보여드렸듯 밤사이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또 천둥 번개도 아직도 쉬지 않고 내려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상황이 들어오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은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계속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경기 오산시 가장동의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아래를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콘크리트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결국 사망했는데 소방은 수도권에 쏟아진 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가도로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아래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분쯤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며 지나가던 차 2대를 덮쳤습니다. 뒤따르던 흰색 차는 앞부분만 잔해에 쓸려 탑승자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앞서가던 차 한 대는 18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통제선 멀리 사고 현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옹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소방당국은 무너진 옹벽이 길이 40m, 높이 10m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은 구조작업 끝에 2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있던 40대 남성 한 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량은 구조물에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여가지고 구조물이 워낙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관계로 뜯어내서 저희가 수작업을 해서 소방은 수도권에 내린 폭우가 옹벽 붕괴의 원인이 됐을 거라고 1차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산 지역에는 하루에만 6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찰 등은 날이 밝는 대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청과 함께 이번 사고와 호우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께서 YTN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차 한 대가 마치 배가 된 것처럼 흙탕물이 가득한 차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채운동에 있는 공터 주차장인데요. 이미 물이 발목 높이까지 차오른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차를 주차장에 대놨다가 바깥에서 들리는 안내 방송을 듣고 자신의 차량은 빼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죠. 네, 다음 제보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밀대로 계속 밀어도 바닥에 들어찬 물이 좀처럼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충남 서산 읍내동에 있는 오피스텔 현관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 바로 앞 사거리까지 흙탕물이 들어차면서 1층 로비까지 물이 범람한 모습입니다.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께서는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가득 찼을지 걱정이 되지만 가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오늘 새벽 3시쯤 충남 서산 양유정 1로에 있던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도로를 따라서 흙탕물이 모두 뒤덮인 모습이고요.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도 바퀴 절반가량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빗물이 집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가구나 가전제품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50mm를 넘는 비를 극한호우라고 합니다. 네, 비의 강도에 따른 위험도와 대처 방법은 무엇일지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하늘에서 쏟아지는 굵은 비, 도로에 물이 고이고 무릉덩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비의 강도는 시간당 5에서 10mm 수준입니다. 다소 빗줄기가 굵어지지만 우산을 쓰면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시간당 30mm 안팎이 될 때부터입니다. 우산이나 우비가 있어도 비에 젖고 운전할 때도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 곳에 시간당 30mm의 양으로 2-3시간 쏟아지면 하수구가 넘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를 넘는 비는 극한호우라고 부르는데 내렸다 하면 바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물폭탄입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강하게 쏟아져 짧은 시간에도 하수관이 역류하거나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백 년 주기로 찾아오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잦아지며 산사태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한 비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땐 무리하게 운전하기보다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비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급류 하천에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극한 호우가 내릴 때 야외 작업을 하거나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시간당 80mm를 넘는 극한호우는 한두 시간만 쏟아져도 피해가 날 수 있는 데다 예측하기 매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지난 5월 전국적으로 확대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또 문자를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 최근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만 군산, 서천, 진도, 부산 등 곳곳에서 무려 16차례나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호우 빈도였는데 강한 호우인 만큼 산사태, 범람, 침수 등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장마철뿐 아니라 폭염 기간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의 휴지기, 즉 폭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강수기보다도 더 강한 강수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일상적인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발하는 극한호우를 예측하긴 더 힘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발생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시간 전에 예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부분이 현재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재난 호우 문자를 병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로 지난해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역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선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철장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17곳에도 오늘 새벽 4시 40분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지역에 이어서 경기 남부 지역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영향을 주면서 평택 부근에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난 문자 발송 지역은 평택 칠원동과 평택동, 통복동, 군문동, 유천동, 합정동 등 17곳입니다. 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mm에 달하는 지역에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야외 작업이나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지하 공간으로의 출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비가 오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당진과 서산 지역의 폭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계신 제보자분 저희가 연결해서 피해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권 제보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네. 예. 자, 제보자님 지금 계신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 정도 되십니까? 저는 지금 피해 지역에서 바로 옆에 동에 있는데요. 예. 제가 새벽 3시까지 배달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물이 엄청 불어나가지고 한동안 갇혀 있었어요. 예, 지금 제보자께서 저희 YTN에 보내주신 영상을 저희가 계속해서 송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보 영상을 촬영할 당시의 상황이 어떠셨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갑자기 이제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시내에 있는 모든 맨홀 뚜껑이 열리고 물이 역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민 대피령 재난 문자가 계속 왔어요. 예. 안내 방송 같은 것들도 들으셨습니까? 막 전쟁 난 것처럼 방송 계속 하더라고요. 대피하라고. 예. 하시던 일은 멈추신 거죠? 멈추고 오토바이 버리고 걸어왔어요. 그 정전이 있었다고도 제보를 해주신 걸로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요. 이 정전으로 인한 상황도 좀 심각했습니까?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제가 사진을 찍자마자 정전이 전체가 일어났어요. 침수 지역 당진 시장 쪽이랑 그 반대쪽 완전히 정전이 돼가지고 사이렌 소방차 있잖아요. 소방차랑 경찰차 이런 불빛밖에 안 보였어요. 예.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나 전봇대 같은 경우도 정전이 됐습니까? 전부 다 정전됐어요, 완전히. 지금 새벽부터 정전이 된 걸로 전해졌는데 현재 정전이 지금 괜찮은 상황이십니까? 어떻습니까? 2시 제가 그때 한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였는데 그 이후로 그쪽은 복구가 안 됐고 나머지 지역은 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혹시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네, 비 엄청 많이 오고 지금 천둥도 계속 치고 있어요. 예. 천둥 번개도 치고 있고요. 네. 현재 계신 곳이나 또 이웃 주민들의 피해도도 심각할 것 같은 좀 예상이 되는데 이웃 주민들의 피해도 지금 보고가 된 상황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다 잠겨가지고 아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길거리에서 보이던 차량 같은 경우는 바퀴 혹은 차량이 전체가 잠겼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지대는 차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섰더라고요. 저지대는 완전히 잠겼고요. 네, 완전히 잠겼고 지금 나머지 동네들은 거의 바퀴 절반까지 차가지고 차가 제대로 못 가요. 예, 지금 제보자께서 보내주신 저희가 사진을 화면을 통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비가 상당히 많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달 일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는 언제부터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비가 본격적으로 많이 온 게 한 12시부터예요. 4정 넘어서요? 네.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지금 침수로 인한 추가 피해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좀 위험적으로 느낄 만한 상황도 있습니까? 지금 정전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범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상황들이 있으면 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아마 이대로 오면은 내일 완전히 도로가 당진시가 마비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정전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스마트폰 사용이나 뭐 TV, 인터넷 이런 통신의 문제는 없습니까? 통신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정전이 있는 동네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소식들을 좀 봤을 때 범람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근처로 대피를 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네, 초등학교로 전부 다 주민들이 예. 대피했어요. 지금 그럼 현재 집에 계신 게 아니라 대피해서 대피 장소에서 지금 연결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동네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왔어요. 제보자께서 계신 곳은 대피 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예. 자, 보통 배달을 하시게 되면은 인근의 이제 주거 지역 형태를 잘 아실 텐데 혹시 반지하 형태도 많습니까? 저쪽은 반지하 형태는 아닌데 조금 지대가 좀 많이 낮아요. 지대가 낮다. 네. 그럼 피해가 좀 우려되는 곳들도 있으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 지금 1m 이상 잠긴 곳도 꽤 많을 거예요. 예. 예, 주위에 혹시 배수 상황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네, 한 12시부터 그러니까 자정부터 경찰분들이랑 소방관 분들 그리고 방범대 그분들 나와가지고 양수기로 물 푸고 막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지금 제보를 해주셨을 당시의 사진을 저희가 계속 YTN에서 계속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실 당시보다 지금의 현재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은 더 심각할 거예요. 더 심각합니까? 네. 인근에 하천이나 강도 있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근에 하천이나 범람이 우려되는 강도 있습니까? 저 지금 당진 시내 관통하는 게 저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진천이요? 저기가 아마 저기서 더 오면 밑에 동네도 위험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차량도 지금 보면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주차를 이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셨는지요? 네네네. 원래는 저 시간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 차가 막 이동하다가 침수된 차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내리고 있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차를 옮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보자께서도 저희가 뭐 다시 연결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제보 상황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연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제보자도 한 분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울 제보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산 시청 근처에 있는 양유정 마을이라는 곳이고요. 양유정 1로라고 이제 서산 보춘산 근처로 이어지는 큰 길입니다. 예. 네. 그 대피를 하실 때 영상을 이제 영상으로 저희 YTN에 보내주셨는데 제보 영상을 촬영할 당시의 상황이 어떠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당시 상황에는 물이 넘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양유정 마을 쪽은 저지대 침수로 작년과 재작년에도 한번 잠겼던 위험 지역이라 물이 한번 넘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취수판이나 이런 걸 구비는 잘 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골목골목 상권이 있다 보니까 또 골목골목 주거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많이 대비를 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제보 영상을 촬영하실 당시의 시간대는 좀 몇 시 정도였을까요? 새벽 2시와 3시였고요. 제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 잠에 들었을 때 낙뢰와 번개 때문에 거의 2분에 한 번꼴로 내릴 정도로 정말 번개 소리가, 천둥 소리가 정말 많이 울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시 깬 상황이었는데 앞을 보니 정말 많은 물이 나와 있고 마을이 침수된 상황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게 2-3번 있던 일인데도 이 정도로 심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보니 아마 많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예. 지금 보내주신 영상을 저희가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 상황을 지금도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도 주시하고 있고요. 요 양유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명림선과 부춘선 사이에서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호수공원 쪽으로 합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특히 더 침수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호우가 내리다 보니 지금 토사와 뭐 아스팔트 또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우야. 지금도 근처에서 지금 낙뢰가 지금 떨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비와 낙뢰가 내리고 있고 특히 전기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스위치가 몇 번 내려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2시에서 3시 사이에 지금 이 해당 영상을 찍어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보다 더 수위가 높아졌습니까? 수위가 높아진 건 다행히도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들 그리고 유관기관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여기 침수 지역은 다행히 물은 유량 제외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결로 쪽에서 펌프 배수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지금 문제점인 건 계속 비가 내리는 바람에 지금도 낙뢰 떨어지네요. 네, 지금 저희가 전화를 연결하는 동시에도 지금 낙뢰가 떨어졌다고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 대피를 하실 당시에 굉장히 상황이 많이 심각했다고 지금 전해 듣고 있는데요. 현재 계신 곳의 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곳은 다행히도 큰 피해까지는 없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제가 있는 지역이 살짝 여기 이 지역에서 고지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고요. 저의 건너편만 해도 지금 침수된 집이나 골목 그리고 쪽방 같이 아주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비를 못해서 대문이 잠겨 있거나 실외기가 넘어가 있는 등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도 호우가 다시 또 내리는 바람에 물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네요. 예, 비는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겁니까? 예, 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제보자께서 집에서 대피를 하셔서 안전지대로 지금 대피를 해 계신 상황인가요? 현재는 아직까지 위험 수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대피하기도 그렇고요. 대피할 상황을 가기에도 경로가 제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아마 대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집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대피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인근에 뭐 가족분이나 지인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뭐 피해 상황 같은 것 알게 되신 게 있습니까? 일단 주변 하천 같은 게 범람해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밭이나 숲 같은 게 터졌다는 지금 소식이 전해오고 있고요.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유압을 버티지 못해서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등의 지금 약간 민원 같은 게 조금씩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예. 우리 제보자님 혹시 차량은 조치를 좀 취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제가 물에 휩쓸리기 전에 다행히 차를 빼가지고 다행히 큰 탈도 없었고 제 차량이 또 봉고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높아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다른 승용차들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크게 만약 배수구에 물이 들어갔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보면 다행히도 이제 시청자께서는 차량을 좀 대피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미처 대피하지 못한 차량들은 물에 잠긴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주변에 지하 주차장이나 또는 물에 잠길 수 있는 차량들도 보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주변에 낮은 차량이나 혹은 뭐 오토바이 혹은 장애인 전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보관하셨던 분들은 아마 물에 많이 잠긴 것 같고요, 상황이. 네. 또 아마 지금 물에 휩쓸린 게 토사 아스팔트 같은 게 지금 차량에 맞은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아마 차량 파손도 우려됩니다. 예. 계신 곳이 서산시청 인근이라고 하셨는데 뭐 주위에 봉화산이나 부춘산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산사태 우려 같은 거는 뭐 작년 그리고 올해 없습니까? 부춘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토사 유출이나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그 토사 유출 대신에 유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생각보다 이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물이 많이 생기긴 했었지만 이 정도로 많이 생긴 적은 또 처음이라 저도 적잖이 당황스럽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천둥 번개 치고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혹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까? 바람은 많이 불지 않지만 지금 문제는 호우가 문제입니다. 지금 호우량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낙뢰와 그리고 또 맨홀 뚜껑이 열리는 등 범람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피해 상황을 좀 전달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위험적으로 느낄 만한 상황들이 혹시 보신 것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또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출동한 공무원분들 특히 발목에 잠기는 등의 소방관분들이 수색하는 도중에서 참 위험한 천만한 시설이 많았고요. 특히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범람한 상태에선 절대 볼 수가 없고,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오리 치는 방향을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 한 번씩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골목마다 집이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양초기로 아무리 퍼내도 그 집으로 유입되는 양이 많다 보니 아무리 취수판을 대더라도 만약 취수판이 제대로 설치 못했다면 아마 침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반지하 주택들도 많습니까? 이 지역에는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이나 수돗물 이용 등에는 문제가 없으신지요? 다행히 설비나 통신 이런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통신에 약간의 좀 지연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전기적 문제로는 두꺼비 집이 자꾸 내려가거나 번개에 맞아서 자꾸 전자기기가 꺼졌다 켜지거나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주변에서 전조등, 전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깨지거나 파손된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 호우량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희 YTN의 제보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아침이 될 텐데 계속해서 피해 상황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보자도 연결을 해봤습니다. 밤사이에 중부지방, 특히 충남에는 시간당 11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비상입니다. 네,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강한 비라 어두운 새벽 운전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CCTV로 이 시각 당진과 서산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대전 국도 29호선 서산 응암면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시간당 11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집중된 곳인데요. 민가가 인접한 지역입니다. 인근 산에서 토사가 일부 흘러내려서 흙탕물이 도로에 넘친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산과 당진에는 산사태 경보도 내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번 CCTV 영상입니다. 서해안선 당진 분기점의 영상인데요. 차량 통행량이 현재 많아 보이는 지역의 모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많은 비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보이고요. 잘은 보이지 않지만 CCTV 화면상에서 경찰차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듯한 차들이 지금 갓길에 좀 세워져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빗길에 미끄럽다 보니까 차량량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천천히 서행하시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 때 반지하 주민들의 침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얼마나 탈출이 어려운지 또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현우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알아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이칠 때 탈출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직접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물이 40cm, 종아리만큼 차올라 있는데요. 문을 열 수 있을지 직접 밀어보겠습니다. 곧 탈출할 정도의 틈이 생깁니다. 하지만 빗물이 10cm만 더 들이차도 누가 막고 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이게. 무릎 정도까지만 와도 탈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차면 사람이 아니라 바위가 막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밀리네요, 이거. 건장한 성인 2명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않습니다. 집에서 탈출해도 난관이 기다립니다. 정말이지 빗물이 물밀듯이 내려치는 상황인데요.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을 잡은 팔 힘으로 간신히 걸음을 옮깁니다. 난간이 없다면 더 위험합니다. 네, 올라오는 중간에 중심을 잃고서 뒤로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정말 넘어졌으면 아찔한 높이라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하로 조금이라도 물이 유입될 경우, 그리고 지하 구조물 안에서 배수구가 조금이라도 원류한다면 그때 바로 지하를 나오셔서 지상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위험 상황을 빨리 알고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형원 기자가 대응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집안 곳곳에 물이 흥건합니다. 폭우가 순식간에 집을 덮친 겁니다. 물을 먹으려고 일하니까네. 이거 뭐 전부 다 자빠져갖고 둥둥 떠져갖고 신발하고 막 이어갖고 그래갖고 나가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지대가 낮거나 반지하 집이라면 출입문부터 열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문 밖 물 높이가 50cm만 돼도 수압 탓에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끊길 가능성도 큰 만큼 호우 상황에서는 승강기를 타서는 안 됩니다. 빗물이 도로를 집어삼켰다면 차를 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수압 때문에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을 빼내 유리창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감전 우려가 큰 가로등 근처입니다. 비가 올 때 가로등 주의를 걷는 경우에 감전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레인부츠, 장화를 신는 것입니다. 가로등에 있다면 조금 피해서 걷도록. 또 폭우에 맨홀 뚜껑이 열릴 수 있는 만큼 물이 솟구쳐 오르거나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다면 피해 돌아가는 게 안전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께서 YTN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충남 당진 채운동에서 촬영한 제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차량들이 마치 배가 된 것처럼 흙탕물이 가득한 차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채운동에 있는 공터 주차장 모습인데요. 이미 물이 발목 높이 정도까지는 차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차를 주차장에 대놨다가 바깥에서 들리는 안내 방송을 듣고 자신의 차량을 빼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반쯤 충남 서산 읍내동에 있는 지금 현관, 오피스텔 현관에서 찍힌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밀대로 계속 밀어내도 바닥에 들어찬 물이 좀처럼 빠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건물 바로 앞 사거리까지 흙탕물이 들이차면서 1층 로비까지 물이 범람한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상황, 차가 통행 중인데 굉장히 통행이 지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이 범람한 모습이고요.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는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가득 찼을지 걱정이 되는데 가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저희 YTN에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죠. 네, 조금 전 3시쯤 촬영한 영상입니다. 충남 서산의 양유정 1로의 모습이고요. 자, 도로를 보면은 지금 바퀴 높이 수준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흙탕물이 모두 도로를 뒤덮은 모습이고요. 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빗물이 집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가구나 가전제품들에 대한 피해를 봤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강하게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 해임설과 관련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해임설에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월가에선 이례적으로 파월 의장 해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설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지에 대해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레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연준 의장 해임 사례는 없었던 만큼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있느냐고 거듭된 질문이 들어오자 확실하게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 달러 늘어난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조 5천억 원이나 들었다는 게 이 백악관과 미국 공화당 일각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러셀 보우트 미 예산관리국장은 이 옥상 정원과 인공폭포, 이 귀빈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한다면서 연준을 베르사유 궁전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진 감사를 요청하며 연준 개보수 비용에 대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매사추세츠주의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 의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연준 건물 보수 비용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파월 의장 해임의 구실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계속 부응하지 않고 있는 파월 의장에 대해 오늘도 이 형편없는 연준 의장이라고 칭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His board is not doing the job because they should try and rein this guy in. So he's doing a lousy job, but no, I'm not talking about that. Fortunately, we get to make a change in the next, 8 months or so. And we'll pick somebody that's good and we'll pick somebody. I just want a fair job. 네, 파월 의장 해임설에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은 요동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장중 5%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 웹에서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미 동부 시각으로 낮 12시쯤 5.04%로 전장 대비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5% 선을 넘은 데다 오전 10시 45분쯤 이 장중 저점인 4.97%와 비교해서는 0.07%포인트 급등한 수준입니다. 같은 시각 이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3.91%로 전장 대비 좀 하락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장중 5.78% 선으로 고점을 높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파월 해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장중 약세로 전환하며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CBS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의견을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플로리다주의 애나폴리나 루나 하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소식 통역에서 이 파월이 해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99% 확신한다면서 해임은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월의 해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후보로 건급한 이 캐비넷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밖에 TV에 근사하게 비춰서 이미지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최근 들어 금리 인하를 주장한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 현 연준 이사 등이 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언급이 이 파월이 내년 5월에 퇴임하기 전에 자기 뜻에 따르는 그림자 연준 의장을 통해서 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 의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위치로 여겨져 왔지만 트럼프는 끊임없이 금리를 인하라고 압박하고 일기 때 자신이 임명했던 제롬 파월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흔들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다이먼 회장은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날선 비판을 자주 해왔던 다이먼 회장은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해 왔지만 이번에는 월가 전체를 대변해서 작심 발언을 내놨다고 미국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밤사이 충청을 중심으로 호우가 비상입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호우경보가 발령 중인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으로 보라색과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길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현재 시간당 50에서 9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 발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 지역에는 새벽 3시를 전후해 시간당 114.9mm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기록됐고요. 어제부터 이미 40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내일까지 그 밖의 지역으로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시간당 최고 50에서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의 많게는 180mm 이상,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100에서 15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 폭우 피해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극한 호우로 비상입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호우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